안녕하십니까. 세계 경제의 큰 그림을 짚어보는 주간 전망대 한상원입니다. 일본 경제가 작년 4분기에 1%의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는 사상 최대 적자였었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이렇다 할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도 효과가 다 된 거 아니냐, 혹시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4월에 소비세까지 인상이 되게 되면 잘못하면 아베노믹스가 완전히 실패할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본 경제 어떻게 갈 것인지, 또 그 아베노믹스가 이런 고비를 탈피해서 다시 성공 가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해 일본 경상수지 흑자가 사상 최저였고 무역 수진 적자였고, 네네. 그죠? 뭐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게 엔화 베이스로 바꿔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달러 베이스로도 실제로 적자가 났던 건가요? 일단 엔화 약세 요인도 크고요. 네. 근데 일본이 무역 수지가 적자를 보인 게 지난 2011년부터 지금 계속 적자를 그렇죠. 보이고, 네. 그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네. 일본이 무역 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해도 그 대지진 이후에 네. 원전이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면서, 네. 그렇게 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원유라든가 아니면 LNG와 같은 원료의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 그것이 이제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지진 이전까지 일본의 그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한 30% 정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높았죠. 예, 그런데 그 원전이 이제 완전히 스톱이 되게 되니까 그만큼을 이제 다른 화석 연료를 이제 많이 수입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체 일본 수입에서 그 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한 34%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대지진 이전에 비해서 한 5%포인트 정도가 이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무역 수지가 악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조업 쪽의 수출, 그러니까 그 아베노믹스로 이제 엔저를 만들어냈는데, 네. 제조업 쪽의 수출 실적은 좀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제조업들의 수출 실적도 좋고, 네. 또 기업들의 이익도 실제로 많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때 예,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데 당초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수출 물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아무래도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글로벌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증가율이 상당히 둔화가 되었다라는 그렇죠. 것이 이제 큰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이제 제조업에 대한 이 투자를 많이 하면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일본의 경쟁 상대로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리고 최근 유럽 경제가 계속 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 또 중국도 과거에 비해서 이제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네. 대유로 그리고 대중국 교육이 상당히 좀 악화가 된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무역 수지 악화 요인으로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그 엔화 약세를 그 자기들 제품 수출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하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엔화 약세를 그 이익으로, 영업이익으로 늘려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격으로 이렇게 많이 그 이전을 시키지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워낙에 지금 워낙에 지금 그 물량에 대한 경쟁도 심하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기대했던 것만큼, 그러니까 물량이 늘어나지 않고 있어서 네네. 그거를 이제 가격에 아직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좀 해보니까 네. 과거에 비해서 글로벌 그 수출이라든가 수입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지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가격에 대한 그 탄력성이 과거에 비해서 그 환율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환율이 많이 절하가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한 뭐 수출 증가 효과라든가 그런 것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수출보다는 그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중간재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게 아마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적은 제품들이라서 그렇죠. 그러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자, 작년 4분기 이제 GDP 성장률 일본 연 1% 겨우 나왔어요. 전문가들 뭐 2.8% 나온다 그랬는데 1%면 아베노믹스 안 해도 1%는 갔을 것 같은데, 지금 일본 경제 지표들이 이렇게 지금 괜찮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베노믹스 이후에 네. 일본 경제가 회복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좀 약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시장의 기대,
그 기대 수치를 과연 충족시켜 주느냐라고 네. 하면 그거를 충족시키는 것보다 최근에는 좀 실망스러운 지표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엔화 약세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만큼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나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그 GDP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좀 길게 보면 아베노믹스라는 게 결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고용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그와 같은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네. 새로 고용을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증가를 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도 좀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좀 향후에 대한 좀 전망을 네. 좀 어둡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베노믹스를 했던 그 본질적인 취지를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수요가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계속 그 줄여가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뭐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게가 저축을 더 늘리고 이런 악순환을 좀 깨서 좀 수출도 좀 늘리고 그래서 월급을 좀 늘려주고 월급이 올라가면 소비도 좀 늘리고 이 선순환 구조로 돌리겠다는 게 원래 취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아베노믹스가 성공을 하려면 그 물가가 오르는 만큼 임금이 올라줘야 된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임금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업 이익은 지난 2012년 1분기 이후로 지금 계속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네. 또 향후 업황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단칸 지수 같은 거를 보더라도 네. 계속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임금 인상이라든가 그러한 모습이 잘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아베노믹스 이후에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면서 작년 11월부터 지금 임금이 플러스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하지 못하면서 네. 아직까지 그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에 머무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임금이 오르더라도 아직까지는 그 기업들이 그 이익 증가가 일시적인지 네. 아니면 이것이 기조적인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해서인지 기본급에 대한 인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가 않고 있고 일시적으로 올려주는 상여금이라든가 네. 아니면 야근 수당 이와 같은 어떤 일시적인 그 변동이 가능한 그와 같은 그 임금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아직까지는 좀 아베노믹스의 그 긍정적인 그 파급 효과가 고용 쪽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 경제가 만약에 그렇게 지금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 그러면 이번 4월 소비세 인상할 수 있나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라 그냥 무조건 할 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그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4월에 소비세는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인상을 전후해서 그 일본 은행이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그 아무래도 지금 고용이라든가 이와 같이 소비에 대한 어떤 그 여력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소비세율까지 인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소비도 많이 줄어들고 네. 그래서 현재 경기 회복세가 위축이 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행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계속 양적 완화를 좀 늘려라라는 식으로 지금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근데 일본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추가적인 양적 완화를 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해서 돈을 풀다 하더라도 네.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그 엔화 약세가 나타나는 것이 지금 엔화 약세로 인한 기업 이익 증가보다는 오히려 그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라든가 그걸로 인한 내수 악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업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현재 그 한 100엔 정도의 환율 수준만 유지가 되면 오히려 그 다른 그 무역 상대국들과 별다른 그 마찰 없이 지금 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지금 기업도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 측에서는 물론 뭐 일본은행에 그와 같은 그 요구를 하겠지만 일본은행이 실제로 양적 완화를 추가로 단행할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며칠 전에 은행 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의지는 계속 확고히 밝혀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중단된 것을 이제 마무리된 것을 이제
다시 이제 연장을 재연장시키면서 일단 양적 완화를 했는데 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수준까지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고 또 일본은행에서도 사실 아무래도 좀 많이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아베노믹스는 성공해도 문제, 실패해도 문제라 그러는데 네. 그래도 우리 성공하는 게 실패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초반에는 뭐 성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요즘 실패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일본이 네. 더 이상 그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외에 네. 어떤 정책을 할 만한 지금 여력은 그렇게 많이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베노믹스 이외에 대안은 없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노믹스가 결국 원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설비 투자와 고용이 이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네. 그리고 이게 뭐 먼 훗날에 나타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일본의 소비가 꺾이고 경기가 꺾이면 결국은 아베노믹스는 실패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기 꺾이는 것이 먼저 나타나느냐, 아니면 투자와 고용 확대가 먼저 나타나느냐, 어떻게 이와 같은 그 시계 싸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나타났을 때에 비해서는 지금 당초 기대만큼 못하다라는 것이 이제 많은 그 이제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좀 결국은 최종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선순환 구조를 얼마나 빨리 만들어낼 그렇죠. 수 있느냐. 예, 예. 그게 이제 관건이다 이렇게 네네. 보시는 거죠.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김영준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일본이 그 경기 부양책, 특히나 양적 완화 정책 가지고 그렇게 풀려나간 돈이 일본 경제를 좀 살려내기보다는 아직은 조금 더 부작용 쪽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임금도 잘 안 올라오고 수입 물가가 자극이 돼서 소비 여력이 더 위축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요즘 나타나고 있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본 은행이 이번 4월 소비세 인상에 맞춰서 양적 완화를 얼마나 잘 해줄 것이냐, 또 거기에 맞춰서 일본 정부가 재정 정책을 얼마나 잘 펼쳐줄 것이냐 하는 거가 아베노믹스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